제가 나이 40까지 평범하게 살다가 5년간 성장하며 그동안 진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며 비로소 깨달은 것들과 같았습니다. 공통점 하나는 바로 그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인생의 성공 곡선을 그린다는 경향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이가 들수록 흔들리지 않고 잘 사는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깊은 맛을 더하고 풍요로운 삶을 꾸리는 방법을 이해하시면 여러분 역시 나이가 들수록 흔들리지 않고 지금보다 한층 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으실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인생을 더 잘 살아가는 방법 1. 열정에는 만기도 유효기간도 없다. 나폴레옹이 남긴 명언 중에 시간의 보복이란 말이 있다. 기회를 놓친 고지서가 훗날 이자에 이자가 복리로 붙듯이 내가 소홀했거나 간과한 실수 하나가 해결하기 힘든 더 큰 문제로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온 것이다. 첫 거래에서 신고식을 단단히 치른 나는 다시 한번 작은 것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먼지가 쌓여 태산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작은 실금 하나가 댐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열차도 7mm짜리 불량 너트 하나로 큰 사고가 난다. 이처럼 나의 작은 실수와 무심함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새길 수 있었다. 아마 그 첫 거래가 아무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면 이후에 나는 작은 것 하나하나에 그토록 정성을 기울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돌이켜보니 창업하고 나서 더 열심히 일했던 것 같다. 직장에서도 죽을 힘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사표를 내며 내게 아직 열정이라는 게 남아있을까 고민했지만 그건 기우였다. 물론 20대의 거침없는 열정과는 다를 것이다. 자식과 가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 더는 물러날 곳이 없다는 절박감, 여기서 실패하면 끝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내 앞에 놓인 일에 초집중하게 만들었다. 참 신기한 것은 집중하면 할수록 그리고 간절할수록 더 크고 대단한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이다. 더 간절한 쪽으로 에너지가 모이는 게 세상의 이치인가 싶다. 누군가 열정이 뭐냐고 묻는다면 내게 열정이란 간절함이었고 더는 물러날 곳이 없는 이의 초집중 같은 것이었노라고 답하고 싶다. 열정이 없어 고민인가? 그건 열정이 다 소진되어서가 아니다. 열정에는 만기도 유효기간도 없다. 간절하기만 하다면 정말이다. 그때 내게는 정말 다른 길이 없었다. 아성, 이 이름은 어머니가 지어주신 것이다. 직역하면 아시아에서 성공하라는 뜻이지만 뒤늦게 창업한 아들이 성공하길 바라는 어머니의 기원과 염려가 담겨 있어 내겐 더욱 각별한 이름이다. 그동안 주 아성산업, 주 다이소 아성산업에 이어 현재 주 아성 다이소로 3번이나 사명을 바꿨지만 아성이란 이름은 항상 붙어 다녔다.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기억하고 싶어서다. 흔히 아성 다이소의 성공 요인을 상품 개발력과 소식 능력이라고들 하는데 아마도 그때 그토록 열심히 발품을 판 덕분일 것이다. 미국에서 익힌 유통구조와 상품 개발 과정, 스페인에서 본 저가 상품의 소비 패턴과
다양한 샘플 제품들, 그리고 중국에서 찾아다닌 생산 라인들, 그 시간이 숙성되어 나온 성과가 아닐까? 대나무 중에서도 특히 최고로 지는 모죽은 땅 밑에서만 4, 5년간 수십 미터까지 오로지 뿌리를 내리는 데 집중한다고 한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느 날 갑자기 뾰족 솟아올라 하루가 다르게 크는 것 같지만 이미 땅 밑에서 오랜 시간 든든하게 뿌리를 뻗었기에 지상에 나오자마자 쑥쑥 자랄 수 있는 것이다. 바닥가재는 성장 과정에서 몸이 커지면 껍질을 벗는다. 이때 껍질을 벗지 않으면 단단한 껍질 속에 갇혀 일찍 죽게 되기 때문이다. 바닥가재 수명이 얼만지 아는가? 탈피만 제때하면 길게는 100년 이상 살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바닥가재의 장수 비결은 바로 탈피에 있는 것이다. 나이 들수록 인생을 더 잘 살아가는 방법 2. 멈춤이 없어야 한다. 사업이란 자전거와 헬리콥터를 타는 일과 같다. 자전거를 앞으로 나가게 하려면 쉬지 않고 페달을 밟아야 한다. 기업이 하나의 자전거라면 회장부터 신입사원까지 모두가 커다란 자전거에 올라타서 함께 페달을 밟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자전거는 얼마 가지 못해서 넘어지고 말 것이다. 사업은 때로는 자전거를 타는 것보다 헬리콥터를 타는 일처럼 급박하게 전개되기도 한다. 자전거처럼 헬리콥터 역시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프로펠러가 돌아가야 한다. 자전거 페달을 멈추면 잠깐 넘어지는 것에 그치지만 헬리콥터 프로펠러가 멈추면 모두가 추락하고 만다. 잠시도 멈출 수 없는 자전거와 헬리콥터. 한일맨 파워에서 시작해 아성 다이소까지 오는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자전거의 페달과 헬리콥터의 프로펠러를 돌리는 것 같은 삶을 살아왔다. 한순간이라도 멈췄다가는 곧바로 넘어지고 추락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이 들수록 인생을 더 잘 살아가는 방법 3. 본질을 파악해 실천하는 것의 기적. 아성 다이소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분석을 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김병도 교수는 균일가 가격정책, 상품 개발 능력, 그리고 물류센터를 성공 요인으로 뽑았다. 어떤 이는 품질 관리와 물류 혁신, 상품 기획력과 상품 공급력을, 또 어떤 이는 다양한 볼거리, 쾌적한 매장을 거론하기도 한다. 고품질, 저렴한 가격, 다양한 상품 구색, 모두 다 맞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요인은 조금 다르다. 생활용품 균일가 숍이라는 업의 본질에 충실했던 것이 가장 핵심적인 성공 요인이 아니었을까? 여러 번 밝혔듯 난 경영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사업가를 꿈꾼 적도 없었다.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45세 늦깎이 창업을 했고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죽을 힘을 다해 일했다. 부족한 것이 많아서 메모하고 또 메모하며 공부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균일가 사업의 핵심은 상품과 가격이란 것이다. 늘 고객을 중심에 놓고 어떤 상품과 가격으로 고객을 만족시킬 것인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했다. 의외로 그 비법은 간단했다.
기본에 충실한 것이었다. 기본이란 본질을 파악해서 실천하는 것. 작은 것부터 지키는 것이다. 그 작은 변화가 쌓여 오늘 아성 다이소가 되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은 흐르는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다. 쉽게 가려고 하면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매일 닥치는 어려움이 우리의 능력을 매일 갈고 닦게 했다. 1,000원짜리 지폐와 다이소 상품 중 하나를 고르라고 했을 때 당신이 아무런 망설임 없이 다이소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고객의 입에서 이게 어떻게 1,000원이지 하는 탄성이 절로 흘러나올 때 비로소 우리의 가치는 구현된다. 그러나 저가 균일가 용품점이라고 해서 가격만으로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격은 놀랄 정도로 저렴하되 품질은 기대보다 훨씬 뛰어나야 하고 상품마다 고객의 마음을 끄는 매력이 있어야 하되 종류가 풍성해야 한다. 무조건 싼 것이 다이소의 가치는 아니다. 가격의 품질, 재미, 볼륨 등이 함께 연계되어 매대 앞에서 탄성이 절로 터져 나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추구하는 놀라운 가치로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것이다. 사업 초창기 최고 경영자들이 모이는 어느 조찬 모임에 참가했을 때다. 본격적인 강연을 앞두고 같은 테이블에 앉은 사람끼리 간단히 소개도 하고 인사도 나누었다. 마침 옆자리에 앉았던 다른 회사의 경영자 한 분이 내게 질문을 해왔다. 실례지만 무슨 일을 하십니까? 1,000원 균일가숍을 운영합니다. 그분은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돌려 다른 분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1,000원짜리 상품을 팔지만 그래도 연매출이 수천억을 넘던 시절이었다. 내가 알기론 그분의 회사보다 우리 회사 매출이 훨씬 컸지만 1,000원이라는 단어 한마디만 듣고 나를 무시해버린 듯 했다. 그분에겐 1,000원짜리를 파는 균일가숍이 그다지 전망 있는 사업으로 생각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하지만 나는 오늘날 3조 매출을 지탱해 준 것이 바로 1,000원짜리 한 장의 힘이라고 믿는다. 1,500여 개 매장을 오픈할 수 있었던 것도 1,000원 한 장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티끌이 모여 태산을 이룬다고 했던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작은 일을 철저히 해야 큰 일을 할 수 있고 과정을 꼼꼼히 챙겨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한 방의 홈런 속에는 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땀방울이 녹아있다. 홈런은 결과일 뿐이다. 그런데 과정은 생략한 채 홈런이라는 한 방의 결과만 기대하는 것은 아닌지 꾸준함은 모든 것을 이긴다. 우리에게 1,000원이란 단순히 화폐의 단위가 아니라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품질의 상품을 공급한다는 의미이고 가격보다 최소한 2배 이상의 가치를 준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것이 아성 다이소가 추구하는 1,000원 정신, 균일가 정신이다. 원가가 올랐다고 상품 가격을 덩달아 올리기보다는 균일가를 유지하기 위해 유통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거품을 없애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이다. 집중이란 무엇인가? 덜어내고 또 덜어내는 것이다. 복잡함을 빼고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이것보다 더 작게 만드세요. 애플에서 아이팟을 개발할 때의 일이다. 스티브 잡스는 개발자들이 가져온 아이팟 시제품을 보면서 더 작게 만들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개발자들은 난색을 표했다. 그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것보다 더 작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부품을 줄일 수 있는 내부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어항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개발자들이 가져온 아이팟 시제품을 그 속으로 던졌다. 잠시 후 어항 바닥에 가라앉은 아이팟에서 공기방울이 방울방울 떠올랐다. 그 모습을 보고 스티브 잡스는 개발자들에게 소리쳤다. 공간이 없다고요? 공기방울만한 공간이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더 줄이세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의 상품 개발 과정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다. 1,000원에 팔 수 있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공기방울 하나의 공간까지 찾아내듯 조금이라도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든 찾아내 주저없이 개선해 갔다. 우리는 소비자가 진정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속성만 남기고 원가를 높이는 불필요한 것은 하나씩 삭제했다. 이를테면 컵의 손잡이가 필요 없는 디자인이라면 과감히 손잡이를 없앴다. 양면에 무늬가 있다면 한쪽에만 무늬를 남겼고 품질을 유지하는 선에서 제품의 디자인을 변경하기도 했다. 때로는 제조업체의 공장을 찾아가 현장 담당자들과 논의 끝에 생산 단계를 줄이거나 라인을 새로 만들기도 했다.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상품의 불필요한 속성을 덜어내는 것뿐 아니라 원가를 맞출 수 있는 곳이라면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갔다. 그렇다고 무조건 싼 곳만 찾아다닌 것은 아니다. 가격보다 최소한 2배 이상의 가치를 갖는 제품을 만들어줄 곳을 찾아 전 세계를 탈탈 털었다. 그러니 정확히 말하면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가장 잘 만드는 나라를 찾아갔다. 이를테면 대나무 상품은 베트남에서, 스테인리스 제품은 인도에서, 접시는 브라질에서, 도자기와 유리 제품은 터키에서 공급받는 시기다. 중간 무역상을 통한 수입으로는 원하는 가격과 품질을 얻기 어려우니 직접 제조업체를 찾아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볐다. 국가별로 강점이 있는 품목을 발굴하다 보니 중국, 동남아, 중동, 유럽 등 전 세계 35개국 3,600여 업체에서 상품을 공급받게 되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기 전까지 나는 매년 20회 이상 해외 출장을 갔다. 횟수만 따져도 400회 이상이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쌓은 마일리지가 150만 마일이 넘는다. 지구를 60바퀴 이상 돈 셈이다. 설이나 추석, 여름 휴가철이나 크리스마스 등에도 주로 해외 업체를 찾아가 상담을 하거나 시장 조사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어쩌면 우리의 업은 고객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기 위해 구매 대행이라는 전쟁을 치열하게 대신 치러주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목표는 회사의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고객의 만족 극대화다. 고객의 만족이 극대화됐을 때 우리의 이윤은 저절로 따라오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 어느 날이었다. 회사가 물류창고 부지로 사용하던 땅이 개발계획에 의해 갑자기 수용되고 대토로 상업용지를 받으면서 엉뚱한 욕심이 생겼다. 팔자에도 없는 건설업에 뛰어들고 싶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친 것이다. 1,000원짜리 균일가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매일매일 원가와 전쟁을 벌이는 일에도 지쳐 있었다. 남들이 부동산 투자에서 큰 돈을 벌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부럽기도 했다.
나라고 왜 쉽게 돈 버는 일을 마다하겠는가? 한 건 크게 터뜨려 단번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다. 구상을 당장 실천에 옮겼다. 건설 시행사를 만들어 아파트를 짓고 분양까지 직접 했다. 1,000원짜리 팔아서 10원 남기는 장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아파트는 한 채만 팔아도 돈이 수억 원이다. 분양만 잘 되면 그동안 다이소를 성장시키느라 고생했던 일들을 한 방에 만회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건설 경기는 불황이었고 그 여파로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큰 돈을 벌기는커녕 그동안 벌어뒀던 돈을 다 까먹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한 번의 경험으로 충분했다. 결국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다져놓은 일로 다시 돌아와 보니 알게 되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잘하지도 못하는 일에서 막연하게 성공을 기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말이다. 실패를 통해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한눈 팔지 않고 우리만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더욱 집중하자는 것이었다. 이것은 내 좌우명이 되었다. 돌아보면 실패도 참 많이 했다. 하지만 실패를 할 때마다 본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했다. 처음에 출발한 자리에서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했다. 내가 잘나고 똑똑했다면 손대는 일마다 성공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내가 그나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 했던 것, 핵심에 충실하고자 했던 노력 때문일 것이다. 진정한 집중이란 우리의 잠재력을 더 깊이 파고 더 치열하게 개발하는 것이고, 이 몰입을 통해 균일가를 유지하면서 한 단계 더 끌어올린 품질로 고객에게 놀라움과 감동을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핵심 사명에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기본에 충실히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길이다. 핵심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본질 경영이다. 나이 들수록 인생을 더 잘 살아가는 방법 4. 일에도 사랑은 필요하다. 일이라는 게 끝이 없다. 아는 만큼 보이고 고민하는 만큼 이루어진다. 챙기는 만큼 챙겨진다. 챙겨지는 만큼 결과가 나오고 챙기지 못한 만큼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 누가 무엇을 어디까지 챙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관심을 가지면 마음이 달라진다. 마음이 달라지면 방법도 찾아간다. 일도 그렇다. 시켜서 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서 하게 된다. 이 단계를 넘어가면 일에 미친 사람이 된다.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남이 정하는 게 아니다. 스스로가 그 일에 얼마만큼의 관심과 열정을 갖고 몰입하느냐에 달려있을 뿐이다. 열정이란 뭘까? 이처럼 관심과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것이다.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다. 관심을 기울이고 깊이 들여다보고 몰입하는 것이다. 올인하는 것이다. 내가 수많은 사람을 보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아주 특출한 소수를 제외하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능력의 차이가 거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저 간절함과 관심, 열정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우리 일은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혼자 시작해서 혼자 끝나는 일이 없다. 다른 어떤 일도 마찬가지겠지만 앞 공정과 뒤 공정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내가 한 일이 옆 사람에게 이어지고 그 다음 사람에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의 연결성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주변에서 느끼게 일하는 것이다. 주변에서 알지 못하면 서로가 철길처럼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길을 가게 된다. 느끼게 일해야 당신이 무슨 일을 얼마나 잘해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주변에서 느끼지 못한다면 그 일은 나의 일도 아니고 회사의 일도 아니며 그 누구의 일도 아닌 것이 돼버린다. 서로를 보는 것이 소통의 시작이라면 상대의 일과 고민을 느끼는 것은 협력의 시작인 셈이다. 나이 들수록 인생을 더 잘 살아가는 방법 5. 관성대로 살지 말자. 토막같이 일하지 마라. 영혼 없이 일하지 마라.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한다. 생각이 멈추면 실행할 수 없다. 실행할 수 없으면 개선도 안 된다. 개선이 안 되면 좋은 결과도 나오지 않는다. 이처럼 생각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사소해 보여도 모든 일의 성패를 좌우한다. 1,500여 개의 매장에 직원 수만 1만 명이 넘는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일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맡은 일을 하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일만 무의미하게 단순 반복했을 때 나오는 결과의 차이는 엄청나다. 문제를 모르면 답도 찾을 수 없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인가? 가장 큰 위험은 현상을 아무 감각 없이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혹은 찾으려고도 하지 않는 안일함이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이 일이 다음에 어떤 일로 연결되는지, 이 일의 결과가 다른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과거를 공부하고 오늘 최선을 다하면 미래가 보인다. 내가 자주 하는 말 중 하나가 이유를 답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문제는 늘 일어나기 마련이고 안 되는 이유 역시 넘치도록 많다. 안 되는 일은 포기하고 되는 일만 한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이유로 답하지 마라. 이유를 대면서 문제가 생긴 순간을 넘어가려고 하지 마라. 이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말과 같다. 이유가 답이 되는 변명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일의 답은 문제 해결이고 성과를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이 들수록 인생을 더 잘 살아가는 방법 6. 행동하는 집요함이 운명과 세상을 바꾼다. 30여 년간 갈고 닦아온 아성다이소의 상품 개발력과 상품 공급력, 최신의 물류 시스템을 누군가 단시간에 초월하기는 힘들 것이다. 낮은 수익성 때문에라도 경쟁사가 진입하기 쉽지 않다. 그렇긴 해도 경쟁자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자본과 뛰어난 인력을 앞세운 대기업들도 이 시장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하지만 우수한 인력과 막대한 자본력, 경영 능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왜 이 시장에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까? 균일가 사업은
돈이나 머리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우직하게 땀 흘려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 상품을 발굴하고 현장에서 얻은 아이디어와 정보가 개발 과정에서 흘러나와야 한다. 한마디로 온몸으로 뛰어다니며 몰입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무엇보다 업에 대한 본질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실행력과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지속할 수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작은 티끌을 꾸준히 쌓아 태산을 이루는 작업이다. 우연이나 요행으로 되지 않는다. 소고름으로 천리를 가듯 인내와 성실로 매일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최선을 다해야 가능하다. 다이소의 사원은 바르고 정직한 것이다. 땀방울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창업부터 지금까지 바르고 정직하게 1,000원의 가치를 지켜내려 했다. 오늘도 우리 매장을 찾아주신 100만 고객들이 바로 그 성실함과 땀방울이 인정받았다는 증거가 아닐까. 톱이 되는 것은 어렵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 남이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더 어렵다. 지금 당장은 초격차 지위를 자랑하더라도 방심하는 순간 외면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의 경쟁자는 우리 안에 있다. 바깥의 경쟁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 자신과 싸워야 하니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초심을 잃을 때, 그때가 가장 경계해야 할 순간인 것이다. 나는 창업자로서 나의 일에 정년은 없다. 따라서 은퇴는 더더욱 생각할 수가 없다. 고객에게 가격보다 더 큰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것. 국민 가게, 국민 브랜드로 국민 생활의 일부가 되는 것.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존재 이유를 잊지 말아야겠다.